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.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일까?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더 있을까?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저희 앞에는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이다.txt 라는 제목부터 흥미로운 텍스트가 있는데요. 이 자료가 아담 스미스 같은 분들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. 물물 교환 같은 건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다. 이런 통념에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. 좀 도발적이기까지 하죠. 그렇죠. 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틀의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니까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물물 교환, 그리고 또 나눔이라는 개념, 여기에 대한 좀 독특한 해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단순 요약 말고요. 이게 인간 본성이나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뭘 시사하는지, 또 여러분의 생각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이 텍스트가 딱 부딪히는 지점, 물물 교환에 대한 통념,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자료는 이게 단순히 내 것 챙기기,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,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거든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. 네, 바로 그게 이 텍스트의 핵심 출발점이에요. 그러니까 물물교환을 그냥 순수한 이기심, 한 가지 동기로만 보려는 시각, 이걸 거부하는 거죠. 그 대신에 이 행위 속에는 두 가지 힘이 같이 작용한다고 봐요. 하나는 당연히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동기죠. 근데 다른 하나는 교환이 되려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. 상대방의 필요도 고려하고 또 충족시켜주려는 상호 이익 추구의 측면, 이 두 개가만 얽혀 있다는 겁니다. 아, 이기심이랑 상호 이익 추구, 이 두 개가 같이 있다. 흥미롭네요. 그러면 그 이기심 쪽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? 이 텍스트에서는 물물 교환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보나요? 텍스트를 보면요, 그 시작 동기는 아주 명확해요. 나한테는 좀 덜 필요하거나 남는 게 있고 상대방은 내가 딱 필요한 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바꾸자.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제가 사과가 막 넘쳐나는데 빵이 먹고 싶고 당신은 빵은 많은데 사과가 필요할 때 그때 교환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. 이건 분명히 자기한테 부족한 걸 채우고 뭐랄까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서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죠. 그렇죠. 내 필요를 채우려는 건 뭐 기본적인 욕구니까요. 근데 이 텍스트는 거기서 안 멈춘다는 거군요. 그 과정 안에 또 다른 면이 숨어 있다. 이런 말씀이시죠? 정확합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에 좀 독창적인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. 물물교환이 성공하려면 나 혼자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그 현실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. 내가 당신 빵을 원하면 당신도 내 사과를 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교환 과정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필요나 욕구를 알아차리고 또 그걸 채워주려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건 단순한 거래 기술, 이걸 넘어서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다. 일방적인 욕심만으로는 안 굴러가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는 물물교환을 그냥 이기적인 거래 이렇게 안 보고요. 오히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체계의 어떤 원형으로 봐요. 시작은 내 이익일 수 있어도 그 과정 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거, 즉 협력을 꼭 필요로 한다는 거죠. 이 관점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. 각자 이기심만 추구하면 저절로 다 좋아진다, 이게 아니라 교환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서로를 향한 마음, 상호성을 담고 있는 협력 과정이다. 이 점을 더 강조하는 셈이죠.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체계, 기억해둘 만한 표현인데요.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어떻게 섞여서 작동하는지에 주목하는군요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 하셨잖아요. 물물 교환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건가요? 네, 바로 나눔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. 이 텍스트는 물물교환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인간 행동으로 나눔을 제시해요. 물물교환이 아무리 협력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주고받는 거잖아요.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한다면 나눔은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거를 주는 순수한 이타적 행위라는 거죠. 아, 대가 없는 행위? 네,
자료에서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예로 들면서 자기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온전히 베푸는 행위,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. 그럼 이 나눔이 왜 중요하게 등장하는 건가요? 이 나눔이 들어오면서 텍스트의 논의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. 왜냐하면 텍스트는 물물교환이라는 상호 이익 시스템만으로는 인간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이타성의 수준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기심하고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. 여기에 순수한 나눔이라는 요소가 적극적으로 딱 결합될 때 비로소 개인의 이기심을 좀 최소화하고 시스템 전체가 더 높은 수준의 이타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물물교환이 이기심과 상호이익의 어떤 조화라면 나눔은 그 조화를 넘어서는 순수한 이타성의 발현이고 이 둘이 합쳐질 때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이 가능하다. 이런 그림이네요. 맞습니다. 약간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죠. 네, 단순 거래 시스템을 넘어서는. 그래서 텍스트는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위한 교환과 대가 없는 나눔, 이게 어떻게 같이 존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탐색해요. 물물교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나눔의 문화가 활성화될 때 사회 전체 분위기나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. 이건 단순히 경제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윤리적인 방향,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근데요,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옛날 물물교환은 사실 되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잖아요. 내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 찾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딱 원해야 한다는 그 욕구의 쌍방일치, 이것도 문제였고요. 그래서 결국 돈이 나온 거 아닌가요? 아, 좋은 지적이세요. 이 텍스트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? 네, 텍스트도 그 점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과거 물물교환이 가졌던 명백한 비효율성들, 원하는 사람 찾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, 이걸 탐색 비용이라고 하죠.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어려움들, 이런 걸 다 인정해요. 하지만 동시에 현대 기술, 특히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있잖아요. 이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강조합니다. 전산화된 시스템. 그러면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아니면 지역 기반 교환 앱 같은 거, 그런 걸까요? 네, 그런 형태들을 포함해서 아마 더 발전된 시스템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건요, 이런 시스템이 그냥 거래를 편리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물물교환이 원래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옛날의 단점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. 텍스트는 특히 일대 다선택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이거 설명해요. 일대다 선택 방식이요.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? 좀 어렵네요. 예전에 1대1 물물교환은 내가 원하는 A를 가진 B를 찾고 또 그 B가 내가 가진 C를 딱 원해야만 됐잖아요. 굉장히 제한적이었죠. 근데 전산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거, 내놓을 수 있는 거, 이걸 다 등록하는 거예요. 그럼 시스템이 이 엄청난 데이터 안에서 단순히 1대1 매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라도 최적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당신이 가진 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옷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음식을 당신이 원한다면 시스템이 이 복잡한 교환고리를 쭉 연결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와,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연결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.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고요. 와, 그건 진짜 혁신적인데요. 단순히 상대방 찾는 걸 넘어서 아주 복잡한 교환 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네요. 예전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효율성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텍스트는 이 효율성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데요. 그게 바로 돈의 역할 축소, 그리고 그로 인한 빚 문제 완화 가능성입니다. 돈 없이 물건을 교환하는 게 빚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요?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, 그게? 텍스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가치 교환을 돈을 통해서 하잖아요. 필요한 걸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야 하고요.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자 부담이나 부채 문제가 생기죠. 근데 만약에 이런 전산화된 물물교환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상당 부분 돈 없이도 교환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. 그러면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빚을 져야 할 필요성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.
거죠? 물론 이게 뭐 화폐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과도한 부채 경제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다. 그런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. 이야,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, 정말. 기술 발전이 그냥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실마리까지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니까요. 돈에 덜 얽매이고 원하는 걸 더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. 매력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?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. 가능성이다. 이걸 시사하는 쪽에 가까워요. 중요한 건 물물교환이라는 아주 오래된 행위 속에 숨겨진 어떤 협력의 잠재력, 그리고 여기에 나눔이라는 이타적인 가치를 결합하고 또 현대 기술을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네. 자, 그럼 이제 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 논의를 거쳐서 보니까 이 자료는 물물 교환을 단순한 이기적인 행위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DNA가 들어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대가 없는 나눔의 정신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좀 더 이타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.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셈이고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. 그리고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그 긍정적인 면을 더 잘 발현시킬 수 있다는 어떤 믿음.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기심과 이타심이 그냥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이타적인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. 이런 거죠. 오늘 저희는 이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이다. .txt라는 자료를 통해서 물물교환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정관념에 한번 도전해봤고요. 그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상호 이익의 복잡한 관계, 그리고 나눔이라는 순수한 이타성이 결합될 때 열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기적이냐, 이타적이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서 인간 행동과 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는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 텍스트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인데요. 물물교환의 협력적인 본성, 그리고 나눔의 이타성, 이걸 결합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?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이 텍스트의 통찰을 여러분의 삶과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 일상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건강한 교환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동시에 대가 없는 나눔의 문화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, 물건들을 나누고 교환하는 작은 시도들이 이 텍스트가 그리는 더 이타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빚 문제나 끝없는 소비주의 문화에 어떤 균열을 내고 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정말 깊은 성찰을 위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